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보이지 않는 차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운의 비밀. 운 좋은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동서양 3000년을 이끌어온 운의 황금률이 밝혀진다. 이 책은 공저예요. 두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연준혁이라는 작가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웅직미디어, 한솔교육, 위즈덤 하우스에서 20여 년간 콘텐츠 기획과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위즈덤 하우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정경영 국제경영원에서 CEO 역사 강좌의 기획과 진행도 맡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자 한상복 작가는 성균관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경제신문과 이데일리 등에서 14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우연으로 신문기자가 됐고 또 다른 우연으로 작가가 되었다. 작은 생각과 행동, 습관이 삶의 어떤 차이로 반영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주목해왔다. 이분이 쓴 책이 보이지 않는 차이도 같이 했지만 배려, 재미, 한국의 부자들 완투, 그리고 친구란 책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의 부자들 완투를 읽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저는 제가 그 우리나라의 성공한 그 기업가들의 자서전은 다 읽어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고 뭐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근데 이런 운에 관해서 뭐 주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해서도 책을 좀 그 분야에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여기에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정주영, 이병철 회장 그런 사람들 얘기도 이 곳곳에 있어서 좀 소소하게 읽는 재미가 났던 것 같아요. 불운마저 행운으로 뒤바꿔버리는 운 좋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를 밝힌다.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다.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닌데 학창시절 시험에서는 아는 문제만 나오고 회사에 입사해서는 칭찬을 독식하며 출세가도를 달린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투자를 하면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낸다. 이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금방 벗어난다. 그런 사람들의 비결이 궁금해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분명한 차이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운이 좋을 뿐이라고 단정짓고 만다. 사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운이 따르고 또 누구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운과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탐사 기행물이다. 동양과 서양, 고대에서 현대, 역사와 철학으로부터 첨단 과학의 최신 경영 이론까지 뒤져 행운과 불운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아울러 운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불러들이며 심지어는 불운마저 행운으로 바꿔버리는지 그 과정을 밝혀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그들의 행운의 원천이었다. 네, 뒤에는 이제 이런 글이 써져 있네요. 전 책을 볼 때 그 머릿말 앞에 있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어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책의 의도를 그 앞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서 있죠. 뭐뭐뭐에 대해서 제목 써 있는 거. 이것도 큰 것만 좀 읽고 넘어가요. 어떤 식으로 책이 전개될 것인가를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읽어야 되니까 저는 제 책을 읽는 습관을 그렇게 들여왔어요. 파트 1에서는 행운을 보는 사람, 행운을 보지 못하는 사람. 파트 2는 행운의 어깨에 올라타는 사람, 행운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사람. 그리고 파트 3는 행운을 관리하는 사람, 불운에 휘둘리는 사람. 파트 4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 행운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생각에 남는 그리고 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입사할 때에는 비슷했던 사람들이 5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 어떤 이는 승진을 거듭해 승승장구하고 다른 이는 그만한 자리에서 일을 한다. 또 어떤 이는 이미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다른 곳에서 재기를 모색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일을 맡아놓고도 자꾸 꼬이는 바람에 질책을 단골로 듣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도 칭찬을 독식하며 출세가도를 달린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사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상하게도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출발점이 다르니까 말이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가로질러간 사람들이다. 저도 직장 생활은 회사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는 5개월, 한 군데에서는 15개월 다 합치면 20개월, 뭐 21개월 이 정도밖에 이제 안 해봤지만 직장 생활도 저는 참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직장은 마케팅 부서와 영업 관리 부서 두 군데 일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회사를 만들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일을 특수사업부라는 데서 해서 진짜 돈 안 들이고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그 자양분, 그 뿌리는 그 두 회사에서 실력을 좀 갈군 것 같아요. 남들은 몇 년 걸쳐서 얻을 수 있는 실력을 22개월 만에 딱 나온 건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겠죠. 31살에. 눈에 불을 펴고 행운을 찾으면 더욱 멀어진다는 것,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것, 특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아울러 자신을 자주 살펴보라는 것, 마지막으로 진짜 거대한 행운은 의외의 곳에 있다는 것. 운이라는 글자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운, 천천히 걸어갈 차, 덮을 멱 하고 수레바퀴의 차, 수레 위에 싣고 덮은 뒤, 그래서 알 수 없다. 천천히 이동해 간다. 이게 한자를 풀이해보면 운이라는 한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행운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유 있게 둘러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행운은 조급한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삼성그룹을 세운 호암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붓글씨를 자주 써주곤 했다. 즐겨 썼던 글은 세 글자였다. 운, 둔, 근.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당장 운이었으면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운이 닿더라도 근성이 있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전설의 골퍼 게리 플레이어는 미국 프로골프들이 게리의 우승은 오로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텃세를 부리자 기지가 넘치는 코멘트를 날려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맞습니다. 저는 행운아예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행운이 따르더라군요. 남아공 골프 선수예요. 게리 플레이어는. 넘치는 것을 버리고 삶을 단순화시키는 활동이 행운을 불러들인다. 행운을 부르는 입버릇.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증폭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더욱 나빠진다. 기쁜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마음속의 증폭 회로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제가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뭐 영업하고 사업할 때 그 담당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매출이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전 떨어져서 좋다고 얘기해요. 그냥 그런 꿈이죠.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에버랜드에 있을 때 그 강 부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황 사장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한 100여 개 업체가 이쪽에 있었는데 모든 사장들한테나 담당자들한테 오늘 매출이 어때요? 매출이 안 나와요. 뭐 자리를 옮겨주세요. 뭐 하고 맨날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황 사장님은 만날 때마다 매출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올랐어요. 어저께보다 올랐어요. 너무나 괜찮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자기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업체가 어떤 아이템을 넣어달라고 하면 잘 안 넣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그 빠꾸를 안 받고 그냥 아이템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져오는 아이템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뭐 대리님 그분들이 많이 아이템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죽겠다, 매출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 해봤자 뭐 내가 바보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매출 떨어진 건 다 자기 탓이니까. 멍청한 질문을 자꾸 던져야 아군을 피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델파이 신탁에 의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입증하고 싶었다. 아테네에서 학식이 있는 정치가와 철학자, 장인, 시인 등을 찾아가 물었다. 사람들에게는 멍청한 질문을 하고 다니는 소크라테스가 이상하게 보였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기소하고 말았다. 소크라테스는 확실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아테네의 현인으로 지목된 이유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 그러나 무식을 드러내지 않으려다가 더욱 큰 손해를 입는 것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없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 1번 우연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두 번째, 운의 변덕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운의 흐름을 잘 탄다. 네 번째, 보이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다섯 번째, 두려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다. 6. 성공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는다. 7.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롭다. 8. 작은 행운을 소중하게 여긴다. 9. 바빠도 잘 쉰다. 10.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린다. 11.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12. 상대가 바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13. 체면에 연연하지 않는다. 14. 열린 자세로 받아들인다. 15. 겸손으로 행운을 지켜낸다. 16. 게임 룰이 바뀔 때 행운을 잡는다. 17. 통찰력으로 행운의 길목을 지킨다. 18. 몰입하는 습관으로 행운을 낚아챈다. 19. 감을 훈련시켜 운과 소통한다. 20. 정리전돈으로 운의 흐름을 바꾼다. 21.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린다. 22. 때로는 포기함으로 얻는다. 23. 긍정적인 입버릇으로 좋은 일을 불러들인다. 24. 주변 사람들을 통해 행운을 만난다. 25. 낮은 곳에서 창피를 무릅쓴다. 26. 초심으로 돌아가 행운과 재회한다. 27. 행운이든 불운이든 대가를 흔쾌히 치른다. 28. 운이 저물면 풍선의 바람부터 뺀다. 29. 분노를 다스려 불운에서 벗어난다. 30. 승리로 복수한다. 31.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꾼다. 32. 뻔뻔하게 기다린다. 33. 운의 흐름을 관리할 줄 안다. 34. 어설픔의 미덕으로 행운을 부른다. 35. 불운할 때 다른 이의 덕으로 버틴다. 36. 다르게 생겨먹은 사람들을 포용한다. 37. 그릇을 매일 새롭게 키운다. 38. 반대자들을 진심으로 돕는다. 39. 내면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 40.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41. 자기 안의 우주를 만난다. 42. 남들이 뭐라든 자기가 길을 간다. 43.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산다. 44. 절대로 아군을 비껴간다. 45. 평생의 파트너와 함께한다. 46. 널리 인연을 맺고 깊게 배려한다. 47. 남에게 덕을 쌓고 스스로 기뻐한다. 48. 욕밥을 먹으며 행운을 나눈다. 49. 불운마저 행운이라 여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애견샵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별빛 애견이라고. 작년 9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운이 얼마나 좋으면 12월 5일 날에 저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데 애견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연락이 온 거예요. 강아지 유치원 2마리 좀 인수해 달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문 닫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12월 말일 때 되니까 갑자기 손님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 3군데 그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다 미용하고 목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그 병원에서 미용사가 관뒀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거기 병원의 원장님은 다른 병원에 자기 손님이 가서 미용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견샵을 소개시켜줬대요. 별빛 애견 가서 하시라고. 운이 얼마나 좋아요. 경참저 2개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2군데가 생겼어요. 하나는 애견 용품 하는 데고 또 하나는 셀프로 목욕하는 셀프 도가시라는 데가 생겼는데 그것도 그분이 생기면서 저한테 매출에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객이 와서 셀프를 하면 5,000원인데 그 셀프 도가시라는 그 프랜차이즈겠죠. 그거는 자기가 가서 셀프를 해도 14,000원이 들어요. 욕조 사용하는데 5,000원, 드라이룸 사용하는데 3,000원, 드라이기 사용하는데 뭐 3,000원, 2,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 돈 다 내고 나면 또 시간이 15분 지나면 또 돈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제한이에요. 샴푸도 우리 거 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써본 사람들이 그냥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이면 위탁으로 저희한테 목욕 맡기는 게 더 싸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행운은 제가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3개월 만인가 저희 동네에 그냥 제 별빛 애견이 독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소상공인 지원자금 막 이런 거 신청하잖아요. 요즘에 자영업자도 어려워서. 근데 저는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25% 매출이 떨어짐을 증명해야 되는데 30%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타지를 못해요. 다른 자영업자분들한테 기회가 갔겠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한테 왔던 행운이 뭔가 하고 한번 써봤어요. 근데 2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제가 1m 70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축으로 뛰어가지고 우리 팀이 농구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연습 많이 했죠.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축구 선수로 또 반대편으로 뛰어서 우리 반이 준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IQ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IQ 얘기 딱 나오면 제가 진짜 똑똑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은 정도의 IQ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미련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그룹 사운드 보컬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간 뭐 한강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을 노래 이어폰 듣고 하면서 저는 그 대학교 때 그룹 사운드 그쪽에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탈무드라는 그룹에서 보컬을 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이제 기억도 못 하겠지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청담동에서 과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쪽집게 과외 선생으로 소문이 나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75만 원? 그 정도 벌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75만 원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었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75만 원을 한 달 알바해서 과외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거고. 그리고 공부를 제일 잘했던 거는 운이 진짜 좋고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2등한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성적 전교 1등 해본 적 있어요. 97점 받았거든요. 만점이 안 나오고 97점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880명 중에 국어 성적 1등이죠. 그러면 운 좋게 삼성 특채했는데 그냥 안 갔죠. 그 영상은 제 영상 보면 아시겠죠. 왜 안 갔는지. 그리고 31살에 사장이 됐어요. 실트통상이라는 회사를 차렸고, 그리고 31살에 아이템 하나가 딱 맞았어요. 방수 케이스, 아쿠아팩, 디카팩. 우리나라 최초로 수영장에서 그거를 사용하게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이거 굉장히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계속 사업에다 아이템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40살, 39살 때 벤츠 SL500 스포츠카 2억원짜리를 타보고 다녔었고, 그리고 제 꿈인 자영업 유튜버 교과서 책을 냈었잖아요. 50살 때. 그리고 50살 때 저는 유튜브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남들 안 하는 거. 그거 재밌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생계가 아니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작년에 별빛 애견 창업한 거. 그리고 28살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땅 산 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딸, 그리고 둘째 딸 이렇게 얻은 거.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변진섭이 DJ 할 때 한번 출연했었던 거. 그러면 운이 굉장히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사회야구를 7년 했는데 제가 우리 팀에서 최고 타수를 기록했었어요. 4할 9푼 5리요. 저는 타석에 들었으면 무조건 나는 안타 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이 올 때 무조건 휘둘러요. 왜? 투수가 아마 선수들은요, 초구를 직구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거의 직구 던지거든요. 그게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구를 노려서 그냥 쳐요. 그러니까 4할 9푼 5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말롱도도 쳤었어요. 체구도 작은데.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작은 거서부터 큰 것까지 한 7번을 당했는데 이렇게 뭐 살아있잖아요. 많이 여기 기스는 나고 막 여기는 뭐 뼈는 없고 그래도. 그러니까 목숨도 찔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병을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로또나 복권을 사지 않아요. 한 번도 제 돈으로 줘가지고 그걸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아이템이 70여 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작게 망한 게 200만 원이고 제일 크게 망한 게 억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고스도 안 치고 포카도 안 쳐요. 그리고 다른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금요일만 되면 다 로또를 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그걸 맞으면 뭐하지? 그게 즐겁대요. 근데 저는 안 맞았을 때 그 슬픔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않아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뭐 95%가 5년 지나면 다시 알거지 상태로 돌아간다면서요. 그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행운이고, 저한테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것도 저한테는 좋고, 그리고 뭐 취미 생활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제 체력과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고, 하여튼 운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별빛대견,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라 그랬잖아요. 1호점인데 가맹점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5-6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올해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년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 영상, 애견 영상 보고 와서 찾아와서 가맹점 상담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애견 회사도 많이 찾아가서 3군데 이상 가가지고 거기서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꼭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 6월 달에 2호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해달래요, 가맹점을. 굳이. 그래서 뭐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그냥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제 직영점을 제 돈으로 계속 늘려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경영권을 안 잃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제가 펼치고 싶은 마케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운이 좋은 삶을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운이 꼭 지속되도록 이 책에서 가르쳐준 그러한 생활 방식대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